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젝트 세팅을 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선 에디터 세팅부터 해야 프로젝트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CSS 개발자를 위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을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웹스톰을 사용하면 에디터 기능만 소개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니까 확장을 골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기본적인 CSS 지원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CSS 개발을 위한 확장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설정 3가지만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축키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강의 내내 챗 GPT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실전에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좋은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현재 챗GPT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챗GPT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하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버전 4를 이용할 건데요. 앞으로 계속 성능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가 나중에 되면은 다들 챗GPT4 수준의 도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자, 그럼 우선 VS 코드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다 지웠습니다.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면 되죠. 용량이 200메가나 되네요. 네,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연다고 하고요. 네, 열렸네요. 자, VS 코드의 문서는 이 경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설명란에 링크도 해두겠습니다. 근데 저라고 이 문서를 다 읽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에디터 공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메뉴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무슨 기능인지 보는 거 하고요. 셀렉션이 요새 에디터들이 기능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고도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거고, PHP 톰에서는 내비게이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구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훑어본 건데 실제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실행해보고 해보고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단축키나 사용법 같은 거 설명하는 블로그 글을 검색해보는 정도예요. VS 코드의 경우에는 공식 문서에 팁앤트릭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하고요. 저도 VS 코드를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발전해 나가는 중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이제 상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면 공식 문서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공부까지 그렇게 막 헤비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 내 에디터에 그 기능이 있나 하고 찾아보고 그걸 공부하고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CSS 지원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여기 있네. CSS.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인텔리센스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너무 길지 않게. 여기 뭐 세팅 사용자화거든요. 요 앞까지. 네. 챗GPT한테 좀 요약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색상 미리 보기 지원한다는 거고요. 신텍스 하이라이팅 기능 당연히 지원돼야죠. 색상 미리 보기도 되고 색상 선택기도 지원해 준다는 거고, 코드 잡기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MS 스니펫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문법 검증 및 린팅 해준다네요. 자, 심볼로 이동 기능은요, 한 문서 안에서 심볼로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코드 점프 기능은 아닙니다. 사스와 레스트를 CSS로 변환하는 작업을 통합 태스크 러너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네요. 챗GPT가 요약한 내용 한번 봤고요. 자, 아주 기본적인 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부족한 기능들을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얻어야 하는 기능은 우선 클래스 자동 완성 기능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정의로 점프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괄 이름 변경 기능도 있으면 좋을 거고요. 사스의 변수 함수 믹스인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놨고 요렇게 해서 한 방에 설치할 수 있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VS 코드 쓴 지 몇 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같이 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실행하기 전에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요거를 만들고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더를 먼저 열어야 되는데요. 실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워크스페이스 폴더에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각자 작업하시는 그 폴더가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마이토리복스라고 만들죠. 저는 프로젝트명을 그냥 도메인을 다 적는 편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오픈 폴더 해서 폴더를 열도록 할게요. 네, 열기. 그럼 이제 요 폴더를 신뢰할 수 있는 거냐, 남의 거 연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다 제가 만든 거니까 아예 요 워크스페이스라는 파렌트 폴더를 다 신뢰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로 변경할 거냐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한국어를 선호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영어로도 찾아봐야 되는 일이 많고 해가지고. 근데 맥에서는 타자가 빠지는 그런 버그가 있고 그럴 때 언어팩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 및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일단 영어 모드로 다시 바꿀게요. 표시 언어 구성해서 잉글리시로.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새 폴더를 만드는 거죠. .vs 코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new 파일로 extensions.json입니다. new 파일 extensions.json. 그리고 자, 요 내용은 설명란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자,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칸이거든요. 여기로 딱 가면은 recommended가 나옵니다. 제가 골라놓은 8개가 나오고요. 요거 그냥 다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확장인지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축키 하나 배우고 갈게요. 요거 닫으려면 커맨드 B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는 컨트롤 B겠죠. 요것도 닫고. 자, 우선 IntelliSense for CSS Class Names in HTML 이라는 확장인데요. 확장 프로그램 이름이 좀 길죠. 얘는 클래스명 자동 완성을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요거 또 챗 GPT를 좀 활용해 볼게요. 그래서 주요 기능이 뭔지. 자, 지금 인텔리센스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동 완성, 뭐 일괄 리네임 기능, 그리고 클래스 정의로 바로 가기 이런 것들을 인텔리센스 기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CSS에 대한 인텔리센스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자동 완성 기능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작업 영역에서 찾을 수 있는 CSS 클래스 정의, HTML 파일에서 링크 요소를 통해 참조된 외부 스타일 시트 지원. 자, 외부 스타일 시트도 지원하네요. 그러니까 즉 그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 말고 CDN에서 URL 받아서 링크 걸어 놓은 그 외부 스타일 시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클래스 정의 캐시를 재생성하는 명령 내릴 수 있다 그러고, 캐시 과정에서 고려되거나 제외될 폴더 파일 재정의하는 사용자 설정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지원되는 언어 모드가 많은 게 이 확장의 특징인데요. HTML, 뭐 레이저, PHP, 라라벨, 블레이드, 자바스크립트 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하는 불편함이 좀 적습니다. 언어 모드 확장도 지원 가능한다는데요. 이거는 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VS 코드는 이런 식의 설정 키 값을 사용하거든요. 요거 사용자 설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일윈드의 어플라이 지시문을 이제 자동 완성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및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언어 모드에서 클래스 네임이랑 키 값에 대한 밸류로 또 자동 완성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꽤 괜찮은 그런 확장이었어요. 자동 완성은 이렇게 끝이고요. 다음은 CSS 픽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정의 바로가기 기능, 즉 함수 점프 기능이죠. 그게 VS 코드에선 F12가 단축키고 물론 커맨드나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도 되는데요. 그거를 얘가 지원을 해줘요. 펑셔널티부터 긁어서 요약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작업 영역 내 심볼 및 정의로 이동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죠. 브라켓이라는 브라켓 에디터에서 영감을 받았구나. 자, 여기 심볼 정의 추적의 일반적인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볼이라는 거는 펑션의 이름, 변수의 이름, 클래스의 이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볼 정의의 추적의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VS 코드엔 이미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틀을 갖춰져 있어서 이제 이런 기능의 틀이 갖춰져 있거든요. CSS라는 언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클래스와 아이디와 HTML 태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픽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엿보다.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F12를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보여드리려면 우선 새 파일을 만들어야겠네요. 파일에서 index HTML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new 파일 해서 app.css 이렇게 만들게요. index HTML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비주얼 레드라고 하나 만들죠. 레드 이렇게 해주죠. 컨트롤 쉬프트 F12를 누르면 픽 기능이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비주얼 레드 이렇게 하고 이렇게 app.css 링크 했고요. 맥에서는 옵션 F12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픽이라고 해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F12, 맥에서는 옵션 F12 이렇게 누르면 파일을 이동하지 않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ESC 누르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CSS 파일로 바로 이동하거나 새 편집기에서 연다 F12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F12 이렇게 오면은 함수 점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기본 제공하는 기능에 CSS 언어 내용을 채워 넣은 거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기본 단축키입니다. 클래스 또는 아이디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적절한 CSS, SCSS, 레스 코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자, 커맨드 T를 누르면 심볼 찾기 기능, 워크스페이스 전체에서 심볼을 찾는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비주얼 레드라고 치면은 이렇게 정의한 게 나오고 클릭하면 바로 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설정 값에 대한 설명인데요. 클래스명과 아이디 외에도 HTML 태그에서의 픽 기능을 활성화한다. 앵귤러 사용할 땐 이 기능 비활성화하는 게 좋고, 요거 기본적으로 아마 활성화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활성화 돼 있죠. 그 다음에 pick from languages, 확장 기능을 사용할 언어 목록, 이렇게 많은 언어가 기본 제공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ick to exclude, 스타일 파일 찾지 않도록 필터링할 파일 목록인데요. 글롭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롭이
요 문법을 얘기하는 거고, 곱하기 곱하기 2개면은 폴더 여러 개를 뜻합니다. 여러 개의 폴더 밑에 있는 노드 모듈스, 밑에 있는 여러 개의 폴더에 있는 거 전부 다 요거를 무시해라. 파워 컴포넌츠도 무시해라. 이렇게 설정이 기본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 값에 대한 설명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설명할 확장 프로그램은 일괄 이름 변경 기능을 위해서 설치하는 확장인데요. CSS 클래스 인텔리센스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얘는 그냥 번역기를 돌릴게요. HTML 뷰 JSX ID 클래스 속성 완성해주고요. 정의 또는 참조로 이동해주고, 이름 바꾸기 기능을 지원해주고, 웹 익스텐션을 위한 제한된 언어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요 이것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HTML 파일에서만 지원이 돼요. 여기 보면 HTML, 뷰, JSX에 있는 ID 클래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Vue.jsx와 CSS, SCSS, LESS 파일 지원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HTML 파일과 뷰 파일에선 점프를 해주는데 그 외에 PHP나 이런 거에선 점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함수 점프는 아까 맨 처음에 설치한 요거 정의 점프 기능은 요거를 쓰려고 하는 거고요. 얘는 리네임 기능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리네임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좀 제한적인데요. 비즈레드 이렇게 있죠. 자. 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얘를 리네임을 하는 거죠. 그냥 레드 이렇게. 네, 다 바뀐 거 보이시죠? 요게 일괄 리네임 기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HTML 쪽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약간 반쪽짜리 기능이기는 하죠. 웹스톰은 요거 이제 HTML 쪽에서도 다 찾아서 바꿔주는데, VS 코드는 그 기능까지 하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CSS 쪽에 있는 거 다 바뀌니까 바꾸고, HTML 쪽은 찾기 바꾸기 해야죠 뭐. 자, 그 다음에 SCSS 인텔리센스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변수와 믹스인 함수에 대한 인텔리센스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기능 설명 주네요. 코드 완성, 변수와 믹스인과 함수에 대한 코드 완성 제한을 해주고요. 변수와 믹스인과 함수에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이제 설명해 주고요. 시그니처 도움말도 주고요. 시그니처 도움말은 이거 사용 예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은 뭘까? 본문 좀 찾아볼까요? 고to? 네, 요것도 변수 점프, 믹스인 점프, 함수 점프 기능 제공하는 거고요. 자, 요런 여러 가지 SCSS 관련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오토 리네임 태그인데요. 요거는 VS 코드도 기본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HTML 파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요. 자, 어떤 기능이냐면요. 이렇게 같이 바뀌죠?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를 동시에 수정하는 이런 기능인데요. PHP 스톰이나 웹스톰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VS 코드도 내장은 되어 있는데 확장자 HTML일 때만 작동을 해서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겁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한 겁니다. 다음 오픈 파일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커서가 위치한 곳에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열어줍니다. 이 app.css잖아요. 물론 클릭해도 열리긴 하는데요. 이제 클릭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app.css. 얘는 점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클릭해보죠. 자, 오픈 파일 언더 커서. 커서 밑에 있는 파일 열기. 자,
그 옵션 P라고 Alt P라고 지금 단축키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일로 갑니다. 요게 상당히 유용했고요. 그 다음 이미지 복사 후에 파일로 저장하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페이스트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캡처를 뜬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캡처를 뜨고 클립보드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복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 팔레트를 여는 단축키는 커맨드 쉬프트 P입니다. 이러면 이제 타자 쳐가지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 명령들이 있고요. 페이스트 이미지라는 명령을 내릴 거예요. 단축키는 여기 나오죠. 맥의 경우엔 옵션 커맨드 V인데 윈도우도 이렇게 단축키가 나올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붙이기 하면은 이렇게 파일명이 들어가면서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 여기에 파일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미지 복사한 파일을 실제 이미지 파일로 바꿔서 저장해주는 그런 확장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자, 요거는 설정이 있을 텐데요. 확장 설정 열어보면은 그냥 페이스트로 검색할게요. 페이스트. 네, 페이스트 이미지 있고요. 이미지 파일명에 프리픽스와 서픽스 지정할 수 있고요. 베이스 패스가 있는데 current file dir가 아까 저는 index.html에서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index.html이 있는 폴더에 이미지가 가서 붙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미지스 폴더에 가서 붙겠죠. 디폴트 파일 네임도 있고요. 뭐 설정들 여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설치한 확장이 오타 발견 확장인데요. 스펠 체크 확장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선호하는 거 그냥 설치하셔도 되는데요. 얘는 단순합니다. 만약에 오타가 났다 이렇게 이러면 파란 밑줄을 그어주는 그런 확장이고요. 이렇게 전구도 띄워주죠. 이 전구를 누르면 빠른 수정 추천 목록이 나옵니다. 스타일 시트는 지금 오타 난 것 같으니까 올바른 단어를 추천해 줬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자, 사전에 없는 단어도 있을 수 있죠. 마이토리 같은 단어는 사전에 없는데요. 이럴 때 커맨드 점 누르면 퀵픽스가 호출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수정할 후보 단어들을 추천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사전에 추가해서 사전에 기존 사전에는 없지만 이 워크스페이스나 내가 쓰는 말이다 라는 걸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마이토리라는 거는 제 아이디니까 유저 세팅에다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커스텀 단어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네, 마이토리에 더 이상 파란 밑줄이 가지 않죠. 파란 밑줄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오타를 냈을 때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확장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제가 선호하는 설정을 3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토 세이브 기능인데요. 세이브를 누르지 않아도 커맨드 S를 누르지 않아도 이제 윈도우에서 포커스가 다른 데로 옮겨갈 때 그러면 저장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프리퍼런스 세팅 여시고요. 컨트롤 쉼표 혹은 커맨드 쉼표 눌러도 세팅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오토 세이브라고 검색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오프 되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온 윈도우 체인지로 바꿔놓고 씁니다. 이러면은 저장을 이제 타자 치다가 브라우저로 포커스를 옮기면 바로 저장이 돼서 되게 편하거든요. 그 다음 자, MS이 탭으로 확장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되네. 탭을 눌렀을 때 MS이 확장된다. 지금 확장되는데 네, 안 되네요. 점을 누른 결과로 뜨고 탭으로 선택한 건데요.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도 작동하게 해주는 그런 설정입니다. 네, 이러면
네, 작동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싱크 설정인데요. 요걸 누르면은 Turn on Setting Sync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할 거냐라고 나오는데 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인을 하는 거죠. 사인인은 GitHub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기기들, 사무실 컴퓨터, 집 컴퓨터, 노트북 이렇게 세대의 VS 코드 등을 VS 코드 설정을 동일하게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확장도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되게 편한 기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축키 설명인데요. 개발 효율 향상에서 단축키 사용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매우 큽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서 1초씩 아낄 수가 있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축키를 쓰면 건강에도 조금은 좋을 건데요. 인체공학 마우스를 쓰지 않는 이상 마우스는 손목에 무리를 주죠. 근데 마우스를 덜 쓰면 그만큼 손목에 무리가 덜 갈 겁니다.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동기부여를 해보자, 뭐 그런 얘기고요. 키보드를 많이 쓰자라는 겁니다. 자, 간단한 단축키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 열기 기능이 굉장히 편해요. 요거 꼭 많이 쓰시길 바라는데요. 자, 커맨드 P 혹은 컨트롤 P를 누르면 이렇게 타자를 칠 수 있게 나오고요. 파일명을 이렇게 치면은 완전히 동일하게 치지 않더라도 이제 퍼지 검색이라고 하죠. 대충 때려 맞춰 가지고 비슷한 파일명의 파일을 골라줍니다. 파일이 막 프로젝트에 수백 개씩 있는데 이렇게 이름으로 찾으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다음 커맨드 창 여는 거 몇 번 앞에도 했는데요. 컨트롤 쉬프트 P, 커맨드 쉬프트 P입니다. 그러면 커맨드 창이 열리고 여기에서 명령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이브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세이브 하려고 요거를 열지는 않죠. 이런 거 프리퍼런스에서도 할 수 있고, 여튼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체인지 랭귀지 모드 말고 페이스트 이미지 커맨드 창에서 저는 많이 하고요. 옵션 커맨드 V는 단축키 외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쓰질 않으니까. 자, configure display language 선택하면은 뭐 한국어, 영어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나오죠. 한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맨드 팔레트 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 찾기 꼭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전체 찾기 나오고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는 거죠. .led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나오고요. 더블 클릭하면 파일 열리고 가게 되죠. VS 코드가 IDE에 비해서 약간 기능이 딸리니까 결국은 전체 찾기로 땜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전체 바꾸기는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자, 커맨드 컨트롤 쉬프트 F 누르고 요거 열면 바꾸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주 레드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요거 누르면 전체 바꿉니다. 바뀌었죠? 점 레드니까 HTML 쪽은 안 바뀐 거고요. 레드로 해서 찾으면 나오죠. 바꾸는 거 비주 레드 이렇게 하고요. 자, 얘만 바꾸죠. 바뀌었죠? 여기는 비주 레드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 위아래로 줄 복사하는 단축키인데요. Shift, Option, Alt 위아래 방향키입니다. 요거는 이런 거 할 때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하고 뭐 백그라운드 컬러 말고 사이즈 그다음에 커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줄 복사를 알면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줄 삭제도 편한데요. 요거 지우고 싶죠? 그러면 커맨드 쉬프트 혹은 컨트롤 쉬프트 K 3번 때려주면 됩니다. 블럭 씌워서 지우는 그런 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줄을 이동하는 건데 요거 이런 거 있을 때 편해요.
사이즈 했고 커버 했죠. 자, 얘를 Alt 누르고 혹은 옵션 누르고 이렇게 위로 하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함수를 통째로 순서를 조정하거나 할 때 꽤 편한 기능입니다. 함수나 변수로 점프하는 거 F12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여기서 F12를 누르면 F12를 누르면 이렇게 정의로 점프하게 됩니다. 퀵피스 아까 설명드렸죠. 오타 같은 거 났을 때 혹은 뭔가를 잘못 써가지고 VS 코드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추천해 줄 때 그럴 때 이제 커맨드 혹은 컨트롤 점을 누릅니다. 저는 이제 오타 잡을 때 제일 많이 써요. 이런 거 커맨드 점 누르면 빠른 수정 해주죠. 자, 사이드바 토글하는 게 커맨드 컨트롤 B입니다. 이렇게 에디터로 포커스하고 싶다. 자, 여기에서 파일을 많이 건드렸어. 근데 마우스로 여기를 찍어줘야 이동을 할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서 커맨드 1 눌러주면 첫 번째 에디터 공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에디터 공간이라는 건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커맨드 1 누르면 여기 오고 커맨드 2 누르면 여기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 열어놓고 쓰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여러 개 열어놓고 쓰면은 커맨드 1, 2, 3, 4, 5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 포매팅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요. Shift, 옵션 Alt 플러스 F입니다. F가 포매팅의 F겠죠. 자, 이런 거 이렇게 옵션 Shift F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렬이 됐고요. 얘는 뭐 이미 정렬이 잘 돼 있네요. 자, 단축키 중에 꼭 알아야 할 만한 것들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축키를 여러 개 설명하고 있는 치트시트도 VS 코드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건 윈도우용인데요. 운영체제별로 맥용도 있고 리눅스용도 있고 하니까요.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여두시기를 권할게요. 한번 쭉 보신 다음에 기능을 쓸 때마다 단축키를 보고 사용하시면 1, 2주 정도면 단축키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라면 말이죠. 자,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는 질문과 반응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